일부 시간입니다. 저는 김수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러니까요. 주말 날씨 참 좋았는데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부쩍도. 예. 뭐 날씨만 변덕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보면서 주말에. 예, 예. 시장이 저번 그러니까요. 주는 진짜 되게 뭐 오르락내리락. 맞아요. 결국에는 제자리 간 거 아세요? 그렇죠. 예, 결국은 수요일 종가됐습니다. 네. 정말 CPI보다 CPI가 못 나왔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네. 잘 가지 했었는데 네. 결국 다음 날 또 제자리를 예. 찾아가는 모습 많이들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아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고 또 리뷰 비롯해서 전망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케빈 강 대표님 월요일 아침마다 출연해 주시는데요. 바로 모셔볼까요? 네. 네,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식시장 리뷰 부탁드려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뭐 CPI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왜 이렇게 심하게 변동성을 보였는지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리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용어부터가 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내일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요, 좋아요. 예, 내일은 네. 7시에 7시에. 나오시고 오늘은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움직인 차트를 보시면은 네. 옆으로 이렇게 쭉 위아래로 막 흔들다가 한 중간쯤 끝냈어요. 조금 내려가서.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건 다우존스가 플러스인 거는 아세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다우는 요즘 안 봐가지고요. 저 오른쪽에 네. 숫자 보시면은 S&P, 나스닥, 다우존스, 러셀이 있어요. 네. 근데 다우존스 1.16%가 올랐어요.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스닥이랑 S&P는 나스닥은 뭐 역시 금리가 오르면서 네. 3% 빠졌고 그 다음에 S&P는 1.5%, 러셀은 1.1% 정도 빠졌어요. 네.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쭉 내려서 보시면 다우존스 플러스 3%예요.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 아니세요? 되게 많이 빠진 느낌인데 네. 예, 힘들고 어렵고 네. 그런 느낌인데 다우존스는 뭐지?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잠깐 다우존스도 한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뭐 그 미국 채권 시장 휴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쭉 옆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휴장이었던 거고 채권 시장은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열리고 뭐 위아래로 또 난리를 쳤죠. 그때도 그 채권 시장에서는 영국 시장에서 채권 시장 네. 개입 들어오고 뭐 금요일까지밖에 안 해줄 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또 수합 라인 열어가지고 그 달러 수합을 했어요. 그래서 31억 불 가져가고 뭐 61억 불 주중에 또 한 번 가져가고 그래서 네. 저게 뭐 루머로는 CS 도와주는 그런 뭔가를 한 거 아니냐 스위스 중앙은행이 네. 크레딧 스위스 도와주는 거 한 거 그런 아니냐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짜리 정도로 빌려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디테일하게 다 페드 사이트에 다 나오더라고요. 빌려갔다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 이제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뉴스들도 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섭다. 그리고 의외로 미국은 되게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잘 오픈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이 써 있는 곳이 이제 CPI 발표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밑으로 완전 확 내리다가 그 다음에 그걸 다 끌어올려가지고 플러스로 돌려가지고 맨 밑에서 맨 위까지 거의 한 5% 올린 거였어요. 네. 그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래요. 네. 하루에 5% 움직이는 게. 하루에 밑에서부터 위까지 5%가. 네. 그래서 저게 왜 그런 거지 도대체가 아무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맞아요. 네, 숫자도 너무 나쁘다는 표현이 이제는 어떤 게 나쁜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자주는 CPI가 너무 높게 나와서 네. 네, 인플레가 너무 있을 거여서 밑으로 확 내리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가 그게 전부 다 스퀴즈 당하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서 끝나니까 뉴스들에서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이 뭐 쇼커버링이다. 네. 그 다음에 레버리지 CTA가 매수를 했다. 네. 그 다음에 옵션 감마 스퀴즈라는 게 있었다. 뭐 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옵션 감마 스퀴즈는 또 뭔가. 어렵네요. 어려워. 옵션 감마 스퀴즈는 좀 심하네요. 네, 이런 뉴스들로 네. 다시 반등해서 급등해서 끝났다 이래놓고 네. 금요일 날은 어땠나요? 또 별 뉴스도 없었어요. 솔직히 소매 판매 그냥 0으로 나오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오히려 약간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호재인 느낌이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인플레 다시 높아진대. 그러면서 금리 다시 위로 짜자작 오르면서 주가 완전히 빼버린 건데 네. 그렇게까지요? 근데 미시간 그 인플레이션 그게 물론 5년 만에 5년짜리, 1년짜리 두 개인데 몇 달 만에 올랐으니까 서프라이즈는 한데
그거에다가 저 3% 다시 빠진 걸 다 말이 안 되죠. 돌리기에는 예,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안 그 맞죠? 인디케이터 자체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나 이런 데서 이제 별표를 치잖아요. 인디케이터 중요한 거 별 3개, 예. 덜 중요한 거 2개. 예. 그 중에 별 3개짜리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볼 때 그 전날 올린 거 다시 그냥 반작용 제자리에 갖다 놓는 네. 모습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그 다시 제자리로 간 게 서프라이즈 하지 않다. 그쵸. 난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전날 오른 게 그때는 이상한 오른 게 거죠. 이상한 오른 거지. 게 이상한 거지. 거죠. 네. 그래서 네. 오른 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은 이제 외환이랑 미국 금리 네. 움직임이에요. 보시면은 맨 위로 쭉 올라간 녹색 차트가 영국 파운드. 네. 그 영국 파운드는 오히려 CPI 나오고 나서 위로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밑으로 쭉 내렸다가 나머지들은 반등을 했는데 안 빠지고서 반등해 버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채권 매입을 하면서 개입을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움직이는 차트만으로 보면. 네.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2.6%.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침체를 반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못 오르면 호주 달러는 약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 이제 약간의 침체를 반영하는 느낌. 그리고 그리고 호주 달러가 저번에 좀 덜 올리지 않았어요? 덜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연으로 봐도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래 연초 쭉 보면은 커머디티 가격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호주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였죠. 그랬다가 그거를 지금 되돌린다? 이제 되돌려서 네. 맨 오른쪽 가서 보시면은 숫자로 보시면은 연간 같은 경우 유로 달러 14%, 호주 달러 14%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유로는 약간 강세 쪽으로 돌려주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서 호주 달러들은 계속 이제 1, 2%씩 언더퍼폼하면서 둘이 비슷해졌어요. 네. 위안화도 이제 14%로 비슷해졌죠. 네. 예. 그래서 외환은 대체적으로 한 14%대 정도에서 연간으로 보면은 대충 맞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울트라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20%가 빠졌어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4%대 넘겨버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CPI 나오고 나서 4%를 찍었어요. 넘겼다가 주식 올라가면서 또 다시 금리를 뺐어요. 빼서 밑으로 다시 내렸는데 결국 금요일 날 또 올렸죠.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결국은 침체 쪽 돌아간다라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금리 올리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 금리는 어쨌든 최고점에 있는 거죠. 거의 고점 거의 근처로 최고점이고 가고 있죠. 주식은 최저점은 아닌데 거의 최저점이죠. 거의 최저점. 네, 거의 최저점이고 외환도 외환도 거의 달러 최고점. 예, 달러 최고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나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지금이 제일 나쁘네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나쁜데 지수 빠진 거 보면 생각보다는 이번 달은 덜 빠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빠지긴 빠지긴 거죠. 빠졌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는 느낌, 좀 좋게 해석을 해주려면 예,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한 주간 제일 많이 움직인 건 역시 테슬라 12% 네. 빠진 거. 그리고 여기서 약간 녹색들이 플러스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래도 전체가 시뻘겋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예, 바이오 쪽 주식이랑 그다음 펩시콜라나 이런 쪽 네. 이제 소비재 쪽은 네. 그래도 약간은 도는 모습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우존스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다우존스가 플러스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우존스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그냥 평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섞여 있으면 시가총액으로 해서 애플이 많이 빠지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빠지면은 지수가 더 많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으로 평균으로 30개 나누기 30으로 맞춰서 가격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네요. 보시면은 다우존스 일주일간 움직인 거 보시면은 존슨앤존슨, 머크, 뭐 암젠 이런 데들은 플러스로 상당히 바이오 주식들은 플러스가 보이고 JP모건도 플러스 보이고 그러니까 산술 평균으로 하니까 네, 산술 평균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죠. 아. 시가총액을 했으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빠지면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평균으로 가격 평균으로 하니까 실제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래 플러스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렇게 플러스가 난 주가 지수도 있다. 러셀은 어떻게 하나요? 러셀은 시총이에요. 시총으로. 그래서 중소형 시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우존스는 이제 좀 그렇네요. 그쵸. 세상 논리하고 약간 안 맞는 너무 오래된. 예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일단 다우존스에 들어간 기업이라는 것만으로 일단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네. 되게 센 전 세계 네. 30등이니까 나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면서 별 1개짜리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가지고 뺐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예상은 뭐 4.7이었는데 5.1 나오고 뭐 예상이 이거가 좀 약해요. 예, 약해요. 이거 가지고 우기기에는 좀 아닌 네. 것 같은데. 예, 거기다 그 날짜에 실제로 그 금융기관들 실적 발표됐는데 괜찮았잖아요.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나름 예상보다는. 맞아요. 예, 그랬던 거여서 그냥 테크니컬 올렸던 거 뺐다. 뭐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올랐을 때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저도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옵션 트레이딩 관련된 거. 옵션 뭐 무지막지하게 샀다면서요. 네. 옵션 관련된 거. 개인들이 엄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를 딱 빠져가지고 이 S&P가 22개월 테크니컬리 오르다가 예, 9개월 빠졌는데 딱 55가 50%의 200주 이동 예, 그게 평균선에 뭐, 3505래요. 근데 그거를 딱 내려가니까 기계들이 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예, 많았죠. 사람이 안 산 게 아니고 네. 기계가 샀다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하신 실적이 오케이다. 네. 그 세 가지 얘기한 거 봐서 실적은 지금 뭐 그렇게까지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실적 가이던스를 낮춰놓고는 있기 때문에 내려는 계속 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상보단 잘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것들을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 가이던스를 잘 준다, 회사들이. 예, 실적 가이던스를 잘 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계속 잘 나오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적 전분기 대비로 보면 계속 빠지고는 있어요. 그거야 뭐 예, 그렇기 빠지겠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끝난 건가요? 더 실적은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엄청. 이제 이제 지금은 나오죠? 실적 포커스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뭐 골드만, JN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BOA 다 이번 주에 주죠? 나와요. 네. 다 이번 주에 나오고 경제 지표는 이제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신규 주택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도 발표가 돼서 지금 어쨌든 쉘터 올라가서 인플레라고 난리 쳤던 거니까 이 지표들을 가지고서 쉘터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레버리지 CTA. 아, CTA가 뭡니까? CTA가 약자는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커머디티라는 게 보통은 이제 상품 선물들 얘기할 때 커머디티예요. 그래서 뭐 밀 선물, 뭐 소고기 선물, 뭐 이런 것부터 미국에는 별의별 선물이 다 상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이 원래 커머디- 상품에서 시작했죠. 상품에서 시작했죠. 예. 그래서 실거래에서. 예.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는 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략을 운용하는 매니저들, 어드바이저들, 펀드들. 이런 펀드라고 봐야 되나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CTA라고 하면 그 선물을 선물로 주로 운영하는 펀드다. 펀드다. 이렇게 보시는 헤지 게- 펀드 중에 특별히 선물을 네, 쓰는 선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매니지드 퓨처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름을 CTA equal managed futures 오케이. 전략 그게 이제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CTA 약자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네네, 그냥 저거 헤지 펀드다. 헤지 펀드다. 선물만 하는 헤지 선물만 펀드다. 헤지 펀드다. 예,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서 저런 뉴스가 났었어요. 헤지 펀드 ETF가 있는데 올해 플러스 33%. 그리고 트렌드 팔로잉 퀀츠가 그 전략이고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그 ETF가 많이 팔리고 있다. 네. 성과가 좋아서. 아, 금년에 30% 벌었다고요? 네, 올해 30% 벌었어요. 좀 많이 간 거네. 네, 쇼 많이 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계속 AUM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과가 좋아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CTA 이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AUM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매도로 계속 벌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평균적인 기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보니 50%쯤 내면 엑시스를 해야겠더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기존의 쇼 포지션을 걷었다. 라고 프로핏 테이킹했다. 네, 프로핏 테이킹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추세 추종이란 얘기는 롱으로 뒤집었으면 그 다음날도 또 사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 갖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핏 테이킹에서 이제 포지션이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런 쪽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또 어려운 용어가 감마 스퀴즈. 맞아요. 네, 감마 스퀴즈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 더 어려웠어요. 이제 빨간색 그림도 나왔어요. 풋옵션 뭐 나오고 그런 짧은 옵션들. 근데 아까 여기 앞부분 거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옵션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 종류가 많다는 게 만기가 많다는 거예요. 기초 자산은 S&P 500이 제일 많고 네. 나스닥을 저도 이제 포커스에서 보긴 하지만 S&P 제일 많고 왜냐하면 전 세계 주가 지수의 벤치마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서 매주 옵션 만기가 있고요. 그거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하죠. 목요일 날 한 목요일 번씩. 날. 근데 예. 얘네들은 매주 첫째 주 만기, 둘째 주 만기, 셋째 주 만기, 넷째 주 만기로 다 있고. 그건 우리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네.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리고 얘네는 왜냐하면 월요일 만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만기도 있고. 금요일 만기도 있고. 뭐 최소한 목요일 만기도 있고. 아. 막 만기별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위클리지만 실제로 만기가 매일 된다고 봐요. 막 있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먼스 엔드도 있어요. 그래서 엔드 오브 먼스, EOM 옵션스라고 써 있는 게 월말 옵션. 그다음에 먼데이 위클리 옵션은 먼데이가 만기일.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풋옵션, 콜옵션이 전부 다 단기 옵션들만 거래가 되고 있고 100만 계약, 막 120만 계약이에요, 이게. 100만 계약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노셔널 계산해 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몇 조 달러인 것 같아가지고 숫자를 모르겠어요. 한 계약이 한 한 15만 불, 20만 불쯤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줄게요. 계산해. 100만 15만 불짜리를 갖다가 100만 계약을 하면 도대체가 이게 노셔널이 얼마예요? 1조, 10조, 200 조? 트릴리언? 200조예요? 200 트릴리언 US 달러 같네. 그러니까 이게 노셔널을 빌리언이다. 생각하지 않는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가 하루짜리들을 거래하고 있는 게 3분기에 4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이내에 옵션이 없어지는 옵션들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숏텀. 시장이 투기적인 거죠. 엄청 투기적이네요. 네, 엄청 투기적이고 짧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이었잖아요. CPI 네. 나온 네. 게. 그러니까 목요일 날 CPI 탁 나오자마자 풋옵션을 누군가 개인들이던 투기하는 사람이 왕창 사는 거죠. 그 다음날 만기니까. 하루 만에 또 만기가 오고. 만기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막 100배, 막 1000배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로또 하듯이 산 건데 이걸 해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매수 들어오는 건 CTA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200일선 이런 게 3,500선에서 트리거 되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올라왔는데 더 올라오는 게 이제 숏스퀴즈인 거죠.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빠지니까 풋옵션을 갖다가 개인들이나 이제 방향성 베팅하는 사람들 샀을 거고. 그 파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은행들이거든요. 그러면 해지하려고 그러면 옆에 이제 그림 빨간색 보이시죠? 저 빨간색에서 보시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선물을 계속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계속해야 되고 올라가면 도로 사야 돼요.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빨간 선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려갈 때는 더 팔고 올라가면 도로 사야 돼요. 왜냐면 올라가면 내가 주거나 받을 돈이 없잖아요. 내려가면 줘야 될 돈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옵션 페이오프가 이렇게 매도한 사람은 빨간색 선인데 내려가니까 계속 더 팔아야 되죠. 줄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줄 돈이 없어지니까 도로 사야 돼요. 팔았던 걸.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빅스고 주황색이 빅스고 파란색이 지수예요. 네. 쭉 빠져서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왕창 생기니까 매도가 계속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계속하면서 줄줄줄 밀렸다가 한 번에 급족하게 그랬더니 3,500 찍었더니 CTA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서 올린 거죠. 올렸더니 그리고 여기에 실적들로 여러 가지들이 연동은 돼 있을 거예요. 이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트리거가 돼서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는 갔더니 이제 옵션에서 스퀴즈가 걸리는 거죠. 여기서 차트 보시면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갑자기 막 살 이유가 없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옵션들을 매도한 사람이 그리고 선물을 볼도 매도했다가 볼도 뚝 떨어지네요 거기서. 네, 여기서 볼도 확 떨어지죠. 그러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옵션들 막 걷는 거죠. 이제 안 되겠어 막 걷자 포지션 걷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옵션 릴레이트 됐다는 말이 네, 맞는 것 맞는 같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쭉 올리고 뒤에 가서는 더 올라가는 것마다 이 옵션들을 다 걷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얇다는 얘기예요. 어허. 사는 사람도 되게 적고 파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 가지고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단순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풋옵션을 샀어요 개인들이. 네.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내일이 아니라 CPI가 나왔는데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도 빠지고 오늘도 빠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풋옵션을 막 사는 사니까 거죠. 그 사람들은 사고 그냥 집에 가서 있는 있는 거고 거고. 풋옵션을 팔은 사람들은 콜옵션을 풋옵션을 풋옵션을 팔았으니까 팔아야죠. 네, 내려갈 때 내가 벌어야 주죠. 그러니까 네. 팔았어요 처음에. 팔았어요. 그래서 네. 내려왔는데 네. 이게 CTA 뭐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옵션이 이제 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돌아가고 이게 점점 눈덩이 커지잖아요.
포지션이 감마 때문에 감마 얘기 커졌다가 나중에 예, 얘기하시고 커졌다가 예. 올라가니까 그걸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거 줄여야 되니까 거기서 확 사야 되는 거죠. 확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퀴즈예요. 그게 스퀴즈가 숏감마 스퀴즈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예. 그리고 내려갈 때는 막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숏감마 스퀴즈나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 더 파는 것도 스퀴즈라는 건 반대 포지션이니까 뒤쪽이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였다. 그렇네요. 진짜 어려운 용어예요. 예, 어려운 일단, 용어긴 하지만 이해는 결론만 했어요. 얘기하면은 그 굉장히 쇼텀 트레이딩이 엄청 많았고 네. 그게 다 옵션 관련된 트레이딩이 많았고 그냥 옵션으로 하는 게 돈이 들 드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뭐 엄청나게 50배, 100배도 더 나올 수 있죠. 더나 이렇게 5%가 움직였으면은 아마 그 다음날 만기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 3,600 정도에 시작을 해서 3,500 갔다 3,700 근처에 갔다가 그 다음날 빼가지고 3,600에 끝내서 3,500 행사가격 풋옵션을 샀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죠 다시. 다 날린 거죠. 프리미엄 다 가만히 날린 있었어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엄청 얇았다. 네. 얇았다. 얇고 네. 첫 번째 얇았다. 두 번째 기계들이 트레이딩 한다. 한다. 예, 네. 기계가 트레이딩 한다. 또 뭐가 있나요? 결국은 근데 펀더멘탈 부분을 반영하더라. 금요일 날 그렇죠. 결국은 예, 반영하더라.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내셔갖고 우리 기계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좀 네.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뭐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변동성에도 그 기계들이 굉장한 영향을 그 줬다. 기계들이 굉장히 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제가 창업하는 회사도 결국 기계가 하는 회사고 예, 그리고 파생 상품은 거의 기계가 한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릴 것 같아 그리고 풋 사기 이런 건 이제 손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도 그렇고 왜 IB에 가면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트레이더들도 보면 잘하는 트레이더 있고 못하는 트레이더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세워놓으면 거기다가 기계 하나 넣어놓으면 아, 11번으로 최근에는 네. 트레이더 뽑을 때 코딩 안 되는 트레이더 안 뽑아요. 예. 그러니까 네. 코딩이란 뜻은 컴퓨터로 얘를 샀다 팔았다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트레이더로 뽑아서 기계가 되는 거를 만들게 하는 사람이 트레이더지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 파생은 이제 그쪽으로 다 돌았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트레이더 뽑을 때 따로 있어요. IT에서. 저는 옛날에 하기 잘했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옛날이니까 했지 요즘 같았으면 못합니다. 아, 그러면 제 말은 트레이더 10명 있는데 거기다 기계로 되네 한 명 딱 집어넣어 그 11번째 들어가면 얘가 1등 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있는 일은 고객 포지션 받아서 정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로만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손님들도 기계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간에 끼는 IT들이 들어와서 그 연결하고 이런 로직을 해주기 때문에 내일 그거는 좀 더 알겠습니다. 재밌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기계군단. 네, 기계 얘기는 뭐 내일 들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CTA 얘기는 좋았습니다. 그 CTA 저는 약자도 몰라갖고 네이버 찾아보셨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거기 한 10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어느 건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CTA라 해서 사실 신경 안 쓰고 보다가 이제 방송한다고 CTA가 뭐지 하고 봤더니 약자가 어느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었네요. 네. 자, 오늘 지난주에 특히나 미국 시장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또 CPI 관련돼서도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오늘 설명해 주시고 내일 또 내일은 좀 출연하셔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이버랩스 케빈 강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